해외에서 한국에서 아이돌을 접하려면 대학교 축제에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첼라에서는 라이브 시키면서 한국 대학교 축제에서는 립싱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말이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아이돌 라이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갑자기 부쩍 늘었더라고요. 뭐 때문이지 해서 좀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고려대 에타가 에스파 이야기로 좀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아이돌은 라이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은 애초에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AR 틀어놓고 춤 잘 추고 예쁘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저도 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M이 한국 아이돌 정상에서 지금까지 K-팝을 이끌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게 이 립싱크에 대한 인식 바꾸기였으니까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립싱크라는 게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립싱크하면 가수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뭐 아이돌이 립싱크하는 게 어때서? 라는 인식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이거 사실 수만이 형이 만들어낸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립싱크도 무대의 일부다. 립싱크도 하나의 퍼포먼스 장르라고 봐야 된다. SM 가수들이 립싱크를 했을 때 비난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한국의 아이돌이 아시아를 석권하고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립싱크는 하나의 전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늘 하시고 다니시거든요. 뭐 틀린 말은 없고 흐름이 립싱크를 해도 괜찮은 흐름이라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 고려대학교 축제 립싱크 사태는 말이죠. 저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M의 워크의 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시기적인 문제와 축제라는 특성 그리고 코로나 시국 이전보다 훨씬 올라버린 K-팝의 위상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 아이돌의 몸값 그리고 아시아를 석권한 K-팝이 세계화를 하기 위한 미래적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SM이 밀어붙이는 저 립싱크도 장르다라는 말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고려대 에스파 립싱크 사태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뿅.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에스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아이돌 팬이자 이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일 뿐이고요. 하나의 의견 정도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명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들의 방향성, 플랜, 그리고 생각이 모두 같지 않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하시고 맞는 말이면 맞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에스파가 비판을 듣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시스템과 방향성이 립싱크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거거든요. 특히나 에스파라는 그룹은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그룹이죠. 활동해왔던 것 자체가 관객이 있는 현장성 있는 자리에서의 활동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고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SM의 가수들이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연차가 쌓여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이돌이 생기는 이유를 비판하면서 가장 시스템적으로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 잘 갖춰진 회사가 SM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그냥 데뷔한 시기와 활동 시기, 스타가 된 시기가 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음방을 가도 무관객이고 공연도 없고 이러다 보니 사실 라이브라는 걸 할 필요가 없던 상황에서 스타가 됐던 거죠. 모든 경력이 그런 무대들에 맞춰져서 활동을 했을 거고 애들도 그게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첼라 같은 무대에 나가서 현장감이 확 오는 자리에 가니까 평소에 퍼포먼스보다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M 입장에서 우리 회사랑 우리 애들은 라이브를 하지 않고도 나름 월클 진입 선까지 왔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 애들이 아직 현장감이 있는 무대에 익숙하지 않으니 립싱크를 하겠다라면서 밀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는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감 있는 무대들이 중요해질 시기겠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4세대 아이돌은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무대 퍼포먼스보다는 카메라 퍼포먼스 위주로 준비된 아이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월클을 바라보고 있고 K-팝이 세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카메라 퍼포먼스만 밀어붙일 수 있냐, 강제로 카메라 퍼포먼스가 강요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무대라는 곳에서 너네가 아이돌로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라 라는 그런 증명 말입니다. 그런데 타 아이돌, 타 가수들은 다들 현장감을
잘 전달하기 위해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라이브를 축제에서 했단 말이죠. 왜냐면 축제라는 건 모두 뛰어노는 자리잖아요. 몇 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들이 한 방에 터져나와서 다 같이 즐겁게 젊은 피들이 뛰어노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현장에서 그냥 커다란 앰프에서 AR 나오고 춤만 추고 있다면 그건 저 팀만 증명하지 않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내에서 한국 팬들이 그렇게 다 에스파를 좋아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 반응 보면 막 블랙맘바 같은 거 떼창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라이브를 안 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라이브를 하겠다는 건지, 팬들 쉴드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더 시켜야 에스파도 자신감이 오르고 현장감 있는 무대들도 그렇게 겪어내고 하는 건데, SM의 과도한 논란 안 만들기식 감싸기가 결국에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다. 다들 뛰어놀면서 스타로서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데 본인들만 우리 애들 지키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SM의 워크의식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의 축제죠.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린 축제 시즌이에요. 역대급으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과거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K-팝 아이돌들 행사비 받고 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K-팝 아이돌들 행사 몸값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중에 에스파는 4세대 선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 가격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해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노래 몇 곡 하고 오면 수천만 원 돈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돌 지키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고 사람들 눈에는 못나 보이겠습니까? 중국 K-팝 팬들이 지금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풀리는 걸 부러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K-팝 플렉스를 했고 한국에서는 대학교 축제에 아이돌들이 몰려오고 미국에서는 코첼라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이러고 있냐? 이게 진짜 중국 찐 K-팝 팬들 반응입니다. 한국에서는 코첼라나 K-팝 플렉스처럼 커다란 K-팝 행사들을 접할 아직 그런 거대 규모 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에서 아이돌을 접하려면 대학교 축제에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첼라에서는 라이브 시키면서 한국 대학교 축제에서는 립싱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말이죠. 미국 가서는 아이돌로서 디바로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본진인 한국에서는 꿀 빨려고 한다. 이런 인식밖에 더 생기겠냐 이겁니다. 이게 회사의 워크의식 태도 문제라는 겁니다. 뿅.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 아이돌, 노래, 춤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아는, 난다긴다는 아이돌 트레이너 분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그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돌 댄스 트레이너든 보컬 트레이너든 반응이 어떠셨냐면, 아무래도 아이돌이니까 댄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도 춤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인 거죠. 회사를 다니시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댄스 트레이너였지만 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라우드 안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안무가 메시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쇼와 퍼포먼스를 위해, 화려함을 위해 본인들이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를 잡아먹지 않고 메시지를 안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의 근본이 원래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눈에 보여지는 즐거움을 통해서 그 속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예술의 기본이자 근본인 겁니다. 김광석 아저씨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기타를 지미 앤드릭스가 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지미 앤드릭스가 더 유명하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광석 아저씨가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지미 앤드릭스가 옆에서 이빨로 기타 뜯고 사운드 올려서 기타 솔로 막 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무대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예술이든 어떤 무대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든 예술의 본질은 메시지를 전달한다입니다. 하다못해 시각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마블 영화들에서도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게 있죠. 최근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메시지는 도망친 현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대중음악에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전달하는가 라고 한다면 첫째도 노래, 둘째도 노래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사가 있고 음률이 있으니까 당연히 메시지는 노래로 전달하는 거고, 그걸 더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지루하게 하지 않기 위해 퍼포먼스, 춤 등등을 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팝이라는 장르는 팝이죠. 음악 장르입니다. 앞으로 K-팝이 좀 더 세계화되고 아시아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될 거고요. 결국에 대학교 축제같이 현장감이 중요한 곳에서 내 아이돌 지키게 하고 있는 건 아이돌이라는 그 전체를 깎아치기 하고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돌이니까 라이브 굳이 해야 돼? 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깎아쳐진 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